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시장에 호재도 많고요. 거시 경제, 전쟁 등 악재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호재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 ETF 외에도 지금 호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묻히는 측면이 있죠. 자, 10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영국의 코인 투자자 38%가요. 코인을 어떻게 다루냐, 이 코인 정책 때문에 은행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인 살려는데 은행 계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좌를 안 주거나, 입출금 한도를 줄여버리거나, 막아버리거나, 불편함을 주면 나는 은행 바로 바꾸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영국의 레볼루트다, 몬조 이런 좀 코인을 친화적인 은행으로 이 소비자, 투자자들이 바로 지금 옮겨갈 수 있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면요. 나중에 비트코인 1억 되고 2억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인의 비친화적인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소비자, 투자자들은 바로 외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지만, 자, 2021년이지만 기관 투자자 82%가요, 코인 투자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린 지금 결과를 알죠. 2022년 테라루나 FTX 여러 악재들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글쎄요. 지금 ETF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순서대로 쭉쭉 ETF 결국에는 다 승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코인 상승장 다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10월 30일자네요. 이제 태국의 카시콘 은행이라고 있는데, 자, 현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주식의 97%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죠. 인구가 거의 2억 명이 넘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게 인구가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세대들이 대부분이 사실 MZ고요. 그 MZ 세대들이 코인 투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이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이 크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은행이 업비트나 비썸 같은 옛날로 치면 이게 도박장 아닙니까? 그런 거래소 지분의 97%를 가져갔다. 자, 미래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투자라 보시면 되고요. 지난 5일 동안 주말을 빼고입니다. 주말 빼고 5일 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무려 5일입니다. 5일 동안 3만 개 이상을 추가 매집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조가 넘는 돈이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이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3만 개, 우리 돈 1.3조 원을 가져갔고요. 혹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샀던 고래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비트코인 고래 주석 올해 들어서 13,000개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더라. 기준 상위 100위에 포함이 됐었다고 하네요. 자, 팩트는 뭐다? 올해 들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올랐겠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조디아 커스터디. 홍콩에서 현지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이 조디아 커스터디 최고 경영자가 홍콩의 암호화폐 수요는 리테일이 아니고 누구다?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는 조디아의 이상적인 환경이다. 이거 좀 쉽게 말하면요. 애들은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큰 대형 기관만 상대하겠다. 더불어 홍콩 정부와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지금 코인입니다, 이거.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기 원한다. 조디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확장의 마지막 목적지다. 2017년과 21년이요. 주로 기관이 조금 21년에 있었지만 주로 리테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헤지 펀드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리테일 주도였죠.
근데 24년, 25년은 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기관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걸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대형 기관들은 코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금 같은 거에 코인보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선물 뭐 이런 그 위아래로 배팅해서 뭐 공매도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좋다고만은 보지 않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파이는 엄청 커질 것이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뭐 이제 곧 있으면 미국 FOMC 또 회의를 합니다. 연준에서 이 회의 이후에 금리 뭐 동결을 할지 뭐 인상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11월 1일자 FOMC 금리 동결 확률이요. 무려 96.2%입니다. 자, 11월이요. 이래저래 기대감, 뭐 ETF다, 뭐 코인에 약간 조금 뭐 반짝반짝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기대감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오래 간다면 12월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지금 뭐 사진에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파산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 재판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뭐 리플 소송도 물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제민이라고 하는 거래소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 친구들도 지금 기소를 당했죠. 사기 혐의로 당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이상의 악재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호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악재가 더 많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훨씬 더 앞으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ETF들 승인되겠죠. 리플이 뭐 지금 이게 3년 걸릴 일이 아니죠. 뭐 의도적으로 지연은 하고 있지만 결국 승소할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나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리플 XRP를 이미 화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SEC가 지금은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겠죠. 자, 규제 명확성, 법,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부터 규제 명확성이 점점 나오고요. 우리 아직 세금도 안 냅니다. 세금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25년이 돼서야 정부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거지. 뭐 손실을 보면 우리가 세금 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호재가 훨씬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버티고 하락을 한다, 폭락을 한다, 그때 줍는 사람이 이거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구글에서 이건 뭐 최근 기사입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회사의 스타트업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이 넘는 돈 투자 결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FTX가 파산하기 전에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돼서 법정 소송하고 뭐 채권자들 돈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했던 엔트로픽이 한마디로 조금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FTX가 그 파산으로부터 이 엔트로픽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서요. 지금 회복이 거의 뭐 됐다. 지금 현 시점에서 거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뜬 거죠. 자, 위기라고 하는 게 이거 한자를 한번 보시면요. 위는 위태로울 위자고요. 기는 이제 귀해할 때 기자입니다. 위기는 그냥 기회랑 연결이 된다. 뭐 옛날 말이지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자, FTX 사태 정말 다시 생각하기 힘들 만큼 싫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었을까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FTX가 지금 회복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회복합니다.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FTX 운영될 거라고 그 계획이 저번에 발표가 됐었죠.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잘 알아서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5년 반 만에 최저치다. 지금 이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 그 거래 보유량인데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좀 감소를 한다는 게 무조건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팩트는 뭘까요? 거래소에 팔 비트코인이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리플 커뮤니티 이게 조금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이제 8일에서 9일 두바이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리플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자체 컨퍼런스고요. 스웰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리플이 IPO를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 IPO는요. 이제 그 리플 주식 그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저는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고 보고요. 예전에 SEC를 대상으로 거뒀던 부분 승소보다 저는 이게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요, 그 모든 기업들의 그 창업자죠. 창업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IPO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시켜서 이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라고 하는 이 분도 제가 뭐 2014년도부터 이제 팔로잉을 계속 했었던 분인데요. 이분 역시도 꿈이 뭐다? IPO입니다. 주식 상장, 뭐 크라켄도 그렇고요. 이 미국의 창업자들은 IPO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큰 회사에 이렇게 인수당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창업의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는 크게 한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한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창업, 그러니까 세계에 도움을 주는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누가 비싼 돈을 내서 사가는 행위가 바로 아까 그 말씀드린 IPO다. 그리고 이제 M&A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임원 21년도에 상장이 주식이 됐었죠.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첫날 자사주를 5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임원진들이 총 5조 6천억 원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임원은 이거 그냥 주식만 팔아서 그냥 하룻밤에 2조를 넘게 벌었습니다. 자, 이거 하려고 회사 창업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 IPO 하면 보호 예수 규정을 적용받아서 주식 매도가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직상장 방식을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해서 이를 피할 수가 있었다. 자, 직상장 방식은 신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상장해서 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상장발로 다 그냥 펌핑 올 때 팔아버린 거죠. 자, 21년부터 서클과 리플의 임원진들은 IPO를 계속 시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인 훈풍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한 방을 시도할 수 있겠다. XRP가 11월에 뭐 한 번 정도 솟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매수라고 구글에 쳐보면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을까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이렇게 코인을 보시는 분들, 투자자들은 이게 뭐 호재가 왔다, 악재가 왔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우리 돈을 하면 5천, 6천, 7천만 원 정도 돼야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주요 언론에서 비트코인 가격 7천만 원, 뭐 8천만 원, 뭐 전 고점에 뭐 육박했다. 이게 이제 도배가 돼야 그때야 비로소 관심을 갖고 만지작거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면 익절,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냥 그대로 보유하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뭐 뉴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바이낸스 엔진, 그 엔진 코인이 사실 업비트 워너마켓 상패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뭐 다른 거래소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좀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지금 세계에서 단 두 개의 거래소, 업비트와 비썸만 엔진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에서 엔진 자체 메인넷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비트 비썸만 업그레이드를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거래소 간 차익 거래가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에서도 결국 엔진 그 메인넷 수합을 지원한다고 밝혔죠. 무슨 얘기냐? 11월이 아마 되면요. 업비트 비썸만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었던 게 이제 싹 다 사라지고 뭐 지금 벌써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조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이제 이런 차익 거래는 뭐 사실 오래 갈 수는 없겠죠. 뭐 이건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이다, 뭐 고래들이 샀던 것을 뭐 팔 수가 있겠죠. 단기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대상승할 거라는 제 생각에는 전혀 그 이견이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 역시도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단, SEC가 또 한 번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그 국가 기관인 SEC도 뭐 기능이 일부 정지가 당연히 되겠죠. 그럴 확률을 저는 10% 정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100% 하니까 뭐 돈을 좀 끌어다가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악재 뉴스는 없을까요? 있죠. 경기 침체, 뭐 지금 레이 달리오, 워런 버핏, 온갖 억만장자, JP 모건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경기 침체는 사실상 미국 주식의 폭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서구 언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전쟁까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매우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 급락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국가,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빚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유명 차티스트들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의견은 뭐 단기 급등락에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ETF 승인, 뭐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지만 24년 중반을 넘어가고 25년으로 갈수록 대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제 어떤 생각에는 정말 일도 그 망설임이 없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돈 뭐 좀 몇 프로 별로 벌려고 지금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큰 돈을 벌려면 급락했을 때 내가 어떤 코인을 사지? 얼마나 사지? 그리고 나에게 그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지?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급락했을 때 이거 벌벌 떠셔서 이거 절대 못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조금 발생을 시켰으면 좋겠다. 업비트 스테이킹을 제가 조금 추천을 그때 드렸었죠. 그렇다고 뭐 해외 거래소까지 쓰시는 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하면 안 쓰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근로 노동을 통해서 좀 월급을 벌 수 있다. 이런 지금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 빚이 있다. 빚부터 갚아야죠. 투자도 빚 다음 상환한 다음에 투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 또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이 시기에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저는요, 지금부터 2년이요, 우리의 평생 경제 상황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 중 하나. 이제 ETF가 승인이 되고 규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세금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들어오거든요. 2025년 11월까지 ISO 2002 채택되고요. 모든 규제와 법이 생기면요. 그때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대신에 좀 더 안전하실 수는 있겠죠. 지금부터 2년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자, 버티면 몇 점? 잘하시는 거죠. 지금 안 팔고 버티는 거 80점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패닉에 바잉할 수 있다? 100점입니다. 패닉에 바잉을 하는 건요. 정말 그 두려움에 자신의 돈을 그냥 던지는 행위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희에 매도할 수 있다? 저는 이게 200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 크립토TV 채널 구독자분들 버티시고 패닉 바잉 기회가 오면 하시고요. 환희에 매도하셔서 2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